보니까 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작경찰서 뒤에 보이는데 출석하러 왔습니다. 지난주죠. 2월 3일 날 제가 해외에 있다가 162일 만에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영화 홍보를 위한 겁니다. 영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많이 봐주십시오. 비상계엄에 대한 전후 과정,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이영돈 감독께서 만든 영화 홍보를 위해서 왔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 경찰서에 조사받기 위해서 자진해서 귀국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고, 그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이제 또 경찰 조사받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궁금해하실 오늘 제가 조사받을 내용, 혐의는 첫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입니다. 다들 이미 다 전황일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에 있을 때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녁 먹다가 이제 마두로도 저렇게 현상금이 걸리고 체포되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10만 불만 현상금 걸어도 남산에 이렇게 묶어두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냥 이렇게 웃자고 했는 이야기를 전황일 뉴스에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또 협박이라 해서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협박이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직에 있는 이재명이 그 경호가 삼엄하고 할 건데 이렇게 나무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그런 거를 사실은 무리한 저를 보복하기 위한, 이재명 듣기 불편하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조사받을 내용은 이재명과 김현지에 대한 이미 알려진 것을 전황일 뉴스 보도를 했는데 그 때문에 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아까는 이재명에 대한 협박, 이번에는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김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미 보도된 것을 인용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재명이 돈 많다, 넣어놨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미국 NNP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 이야기에 의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김현지 아들이 유명한 정치인을 닮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대로 보도했어요. 누구 아들이란 말도 한 적도 없고. 아무튼 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준석이가 또 저를 고발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상납 사건,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이 아직도 종결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가 명태균 여론조사를 무료로 많이 받았어요. 여러 번. 물론 명태균이가 알아서 해줬다 했지만은 그것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방송했는데 역시 이준석에 대한 명예훼손,
이래가지고 또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또 저를 고발한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니 비상계엄 그 3일 뒤에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박종건 특전사령관을 만나가지고 회유하는 장면이 이미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 그러니까 박선원하고 김병주가 박종건 특전사령관에게 회유 조작하는 시도하는 그런 영상이 저한테 미국에 있을 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이거 까딱하면은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은 그게 조작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AI 조작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진짜인 것이냐 알리게 되면은 그 보수 우파들이 그거 진짜인 줄 믿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익 차원에서 이것은 가짜다 하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1월 3일이었나 그렇죠. 그리고는 공익 목적으로 올렸고 박선원 의원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요구대로 했는데 또 고발을 해놨더라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크게 오늘 4건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기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뭐 내용상으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고소 고발 당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히 이재명이 저한테 명예훼손이라 그랬고 뭐 협박 혐의를 걸었는 것은 무리한 이렇게 정치적 압박, 전환길 더 이상 이제 국민들께 진실 알리지 마라,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또 취재하시는 많은 분들도 언론인 아닙니까? 국민들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역시 전환뉴스의 또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께 알리는 차원이었고, 당연히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전혀 고소 고발에 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저는 이재명한테 그렇게 요구합니다. 전환길도 오늘 들어가서 경찰 조사 받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어요. 이재명도 스스로 말했어요. 성남시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보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재판받고 조사받아야지 라고 이재명이 말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5개 재판을 이재명이 받고 있는데 중단됐잖아요. 이재명이 했는 말대로 전환길도 조사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이재명도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지 말고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이재명도 재판받아라 라는 말씀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집회를 계속 가서 어제는 부산, 그저께는 대구, 지난 주말에는 자유대학 청년들과 함께 강남에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주장하다 목이 쉬었다는 것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야 가서 경찰 조사받고 저는 뭐 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대응하면 되는데요.
근데 경찰도 아실 거예요. 경찰들도 아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이거 고발건도 아닌데 고발해놨으니까 아마 저는 경찰도 제 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에 치안 지켜주는 경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주일 뒤에 되면은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지기현 판사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헌법에 따라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무장정리가 내란이라는 분들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는 거 근거 하나라도 가져와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학자의 1인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어떤 법학자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도 없고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법 내란죄는 형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 형법에 의하면 형법 87조 찾아보시면은요 내란죄에 대한 규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헌문란 폭동이라 되어 있거든요. 폭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폭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헌문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할 때는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진술이나 여기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김현태 707 우리 단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께서는 참군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명령에 따랐고 명령에 따라서 이제 했는 건데요. 이분은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진술을 번복했어요. 홍장원의 메모도 가짜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는 것도 스스로 위정이었다고 말했어요. CCTV도 공개되었고. 네 번째, 조지옥 경찰청장의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담 넘어가는 국회를 끌어내라고 했던 진술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현장에 있었던 분의 그 내용 보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것 가짜 진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곽종건 특전사령관 진술도 가짜, 홍장원의 메모도 가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도 위정,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도 위정. 그래서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증거를 문영배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파면당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는 형법 87조 내용이 뭐라고요?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에요. 폭동도 없었고 국헌문란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무죄가 되는 무죄가.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기현 판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기현 판사님, 저는 외압이나 회유나 그런 데 들리지 마시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양심에 근거해서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님, 두 번째 부탁은요,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과 실질적인 증거와 양심에 의하면 100% 무죄입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여론몰이 당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한다면은 역사에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시스템, 무너져 내린 사법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법치가 무너졌는데 이 마지막 남은 법치가 회복되고 무너진 사법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무너지고 정치의 외압에 휘둘렸던 판사분들의, 그런 많은 판사분들의 명예를 지기현 판사의 2월 19일 날 선고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그런 분들의 지도력과 우리 부모님 세대 고생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너무나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현재 제가 역사 강사 출신 아닙니까? 히틀러와 똑같은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언론 통제와 탄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적 제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저울 위에 달아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니까 그 뿌리를 뽑겠다 해서 교회와 종교에 대한 탄압을 공언했습니다. 히틀러와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법부를 무력화시켜서 지금 이재명 재판 안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사법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언론과 언론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이미 허위 조작 정보 건절법과 방송 3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 노조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전환길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려고 하고 이재명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돌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 민노총이 그렇게 윤 대통령 물러나라 퇴진하라 했지만 가만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작은 쉽고 또 그랬지만 언론을 통제하거나 탄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그렇게 합니까? 네 번째가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잡아놓고
이재명 비판하니까 저같이 55년간 죄 없이 살아온 사람한테도 고소 고발을 8건이나 하는 거, 이게 바로 히틀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적 제거, 그리고 이 또한은 내란을 덮어씌워서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넣은 것도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하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교 탄압 멈춰라. 언론 탄압 멈춰라. 정적 제거, 정적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 정치 보복 멈춰라. 사법부 제발 좀 탄압하지 말고 법치가 회복되게 재판 받으라. 내가 히틀러와 똑같은 겁니다. 다 말은 못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하고 이재명하고 똑같은 게 10가지입니다. 10가지. 대한민국에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상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자화자찬하지만은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취지하에 한미동맹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자유시장경제 지키고 기업가가 존중되는 나라,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자 많이 생기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나라,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이재명 정권의 조기 퇴진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저는 자진해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초청받았지만 그것은 미국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갈 예정입니다. 그런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사람이 도망을 왜 갑니까, 미국으로?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받게 될 경찰 조사 4가지 모두 다 인터넷에 전화기 뉴스에 올려져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압수당할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분에게 성실하게 고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성실하게 드리고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하러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에 2월 19일 날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지기현 판사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되고 공소기각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기현 판사님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사받으러 가도 웃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잠도 잘 잤어요. 왜냐하면은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요. 자, 네, 여기까지였어. 오늘 그 조사받으러 가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 기자분들과 국민들께 제 입장을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짧게 제가 시간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은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시는 거 변호사님
변함 없으신가요? 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하고 계신데 변함 없으신가요? 아, 네. 명예훼손 혐의는 당연히 무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이 직접 이런 말 했어요. 성남시장 할 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통치하기 때문에 주인이 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뭐 조롱해도 된다든가 이런 걸 직접 이재명이 말했어요. 이재명 표현을 하면 저는 대통령이 이재명을 비판했으니까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 원이 있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근거가 뭡니까? 미국의 NNP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NNP 보도를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거는 또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귀국 가신 걸까요? 네, 구속감도 안 되지만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한길이가 도망 다닌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찰이 오라 해서 왔고 오늘 이 자리에 조사받으러 온 것입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분 지지자분들한테 여기 모여달라고는 왜 말씀하시죠? 그것은 국민들이 저를 지키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없는 것을 지금 구속시키고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년모 목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역시 없는 걸 덮으시고서 이재명 비판한다고 막 마구잡이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기자분들 앞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언제 가세요? 네, 또 미국에 언제 가세요? 미국에 가는 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악관의 그 일정이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고발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실 네, 건가요? 당연히 모든 걸 다 저 경찰에 가서 떳떳하게 조사받고 그래서 제가 떳떳한 것처럼 이재명도 떳떳하면 재판 받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받잖아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법치가 존중되고 상식이 존중되고 그리고 자유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고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호소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남산에 묶으면 1억 얘기하셨는데 다른 거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아까 그건 했기 때문에 그 영상 왜 내리셨어요? 그 영상 내렸 오해를 살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거는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발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재판받고 조사하고 난 뒤에 다시 올릴 생각도 있어요. 당연하게요. 왜냐하면 내려달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는? 예. 혹시 질문 없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부정선거 척결하자! 부정선거 척결하자!